HRD 실무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거, 그리고 취업생이시기 때문에 취업에 도움될 수 있는 힌트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어디가 듣도 보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HR 디스트 김휘라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원하는 회사에 왔어요. 첫 업무가 인력개발과였습니다. 전 전공도 학원자 교육학과예요. 그러니까 사대의 교육학과 출신이고, 그러니까 복은 있죠. 제가 원하는 회사. 요거 2학년 때 정했어요. 회사에. 그리고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강단에 서는 건 저는 제일 좋아했어요. 사원 공무원 모집하는데 교육학과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인분이 아니에요. 인문계열이 아니라 교육학과. 뭐가 정해졌다. 기업으로 가자. 그래서 업적인 문제죠. 이 유통이라는 것이 제 로드맵에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근무한다는 나는 좋겠다. 아이도 꿈을 이뤘습니다. 그 지향하는 바가 저는 궁극적으로 이걸 원했었어요. 교육사업자. 독립하자마자 나오자마자 독립을 바로 할 거예요. 날 회사 설립일도 4월 5일절이었어요. 신문이. 이런 걸 달려더라고요. 근데 이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보통 HRD는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에서 HRD 인력개발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되게 교육쟁이, 교육 담당자, 조금 비하적인 말들이 있어요. 회사에. 그게 싫어가지고 우리 남다르다. 뭔가 전문가다. 이런 걸 있는 동안에 주장하고 또 싸우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는 전문가임을 지금 뭔가 좀 내세우자. 그래서 이름 자체도 HR 디스트라는 말을 생각해 왔었고, 사업자가 돼도 바로 그냥 요거 제가 파워포인트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4년 돼가지고 이 질문을 생각했다는 건 조금 늦었고요. 제가 권장하는 거는 빠르면 2학년 2학기 군대 문제 해결됐을 때 갈지 안 갈지, 그리고 늦어도 3학년 여름방학 전 그때는 고민하셔야 돼요. 뭐에 대해서? 취업할까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차이점이 무지 커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건 다 똑같아요. 취업을 생각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른 거고 다름 속이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 안 하시면은 그냥 n분의 1 이해를 드릴게요. 이게 뭐죠? 적으실 필요 없어요. 이해하시면 돼요. 똑같은 사물이지만 보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취업 준비생으로서 보신다면 취업 준비에 대한 관점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은 한쪽으로만 나를 보였다면 다른 한쪽도 보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모습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취업이에요. 넓게 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먹고 살려고. 이건 한쪽만. 되게 이러잖아요. 그죠?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실하겠습니다. 남들도 그래요. 이러면 뽑힐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뽑힐 이유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뽑힙니까? 어떻게 뽑혀요? 열심히. 그 성실한 건데 다른 달리 표현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취직한에 아주 요령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엇보다 잘한다고 말한다? 관점 바꾸시면 돼요. 그냥 관점 바꾸자 했잖아요. 나를 지금 못 뽑으면, 나를 지금 안 뽑으면 당신 후회하고, 이게 보입니까? 뽑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머리 쓰고 싶지 않습니다. 검증하고 싶지 않아요. 남다르면 돼요. 저 사람을 내가 지금 안 뽑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공고는 10명이에요. 자운이 좋으면 12명. 근데 자운이 다 나빠. 그 10명 뽑을 것도 줄입니다. 8명. 그러니까 오히려 경쟁이 치열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참에 더 확보하자. 그러니까 이게 할로윈 효과, 수강 효과 생기는 거예요. 정말 자원이 좋으면은 한두 명 들키는 건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뛰리는 것도. 그러니까 난 달라야 되는 거예요. 뽑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누가 뽑을지 여러분이 누가 뽑아야 돼, 본인은? 어느 회사에 누가 나를 뽑자면 후회하게끔 만들려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뽑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걸 짧은 시간 어디에? 지원서, 면접 때. 그리고 뭔가 기회를 줄 수 있는 비밀이 어떻게 뭐 이렇게 낼 수 있는 기회물이 있다면은 들고 가거나 첨부를 보내거나. 이럴 때 이걸 여러분이 증명하셔야 돼요. 그거는 저도 몰라요, 정답을. 단지
뽑는 사람 입장은 저희가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다 개런티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몸담았던 데가 되게 인사부서의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적 관점 말고 인사 관점에서는 감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단 면접도 보긴 봤어요. 신생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여러분이 팁을 드리는 거니까 뭘 보여줄 겁니까? 개인기? 일단 이겁니다. 여러분을 뽑을 때 이거보다는 이거를 봐요. 그럼 왜 거느냐,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 성장 발전에 따라서 이 친구가 미래에 어떤 모습일까? 정말 경영자로서, 임원으로서, 팀장으로서, 중견사원으로서 모습이 상상이 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 뽑는 거예요.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럼 알아볼 때 쓰죠. 8% 얼마나 많아요? 비정기 파견지. 여러분 몇 씁니까? 연봉 3, 4천원. 회사 성장 발전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지가 그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게 로드맵입니다. 취업 왜 하죠? 취업이 궁극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급조해서 외우려니까 안 나오는 거죠. 이 고민을 먼저 하시면은 대화가 나와요. 그리고 이 진짜 고민 속에서는 흔적들이 나옵니다. 궤적들이 보여요. 그거는 진실성에 담겨서 전달되어져요. 생각해보세요. 5배를 보통 뽑아요, 면접관이. 몇 명을 뽑으면은 50명 봅니다. 똑같은 얘기 5군데를 보세요. HRD 쪽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리는 4대 그룹, 그런 그룹의 연수원 장배분은 없어요. 임원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인력 담당 임원이 돼요. 팀장 대개 20년, 17년 정도 걸려요. 17년에서 20년. 큰 기업들은. 작은 기업은 차량급만 해도 돼요. 그러면 12년, 15년 사이도 팀장 될 수 있어요. 직책자로는. 그러니까 한 단위 조직에 장되는 거는 12년, 15년부터 가능하고 큰 데는 20년. 20년 동안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어요. HRD는. 그 뒤는 이런 건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회사에서 팀장까지는 여러분 실수만 안 하면 쭉 갑니다. 팀장까지. 그 다음에 임원 안 돼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임원이 되는 곳으로 가야죠. 가려면 똑같은 또 준비돼야 돼요. 뽑힐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저는 A시당초 연수원 쪽에 있다가 50세 되면은 한 51, 2살에 그리고 유학생 사업자 돼야지. 근데 조금 빨리 나왔어요. 한 3, 4년. 이 과정 중에 다양한 역할들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다 경험을 하고 나왔을 때 말 그대로 여러분 입장에서 그런 걸 염두해 주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건 당연해요. 독립을 했을 때 나 혼자로서 거기까지 보셔요. 요즘 수명이 80이었는데 80이. 회사 임원 못 되면 47, 8세 나옵니다. 보통 49살 때 임원 여부가 결정돼요. 그러면은 안 된다면 나와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나머지 어떻게 하죠? 8, 8세 되는 거예요. 몸이나 더 튼튼해요. 애라도 없어요. 애도 있는데. 고등학생이도 대학 가야죠. 길게 보세요. 23, 4세 인생으로 보지 마시고 자신의 정점을 보고 준비할 거를 챙기세요. 그러면 이제 노선이 HRD냐, 기업체냐, 공사냐, 공무원이냐, 교직이냐 이런 고민들을 진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4학년 되신 분한테 뭐 왔다리 갔다 시키는 것도 그렇고 딱 하나 n분의 1로 HRD 관심이 있거나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HRD에 대한 참모습은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오늘의 목표예요. 다양한 관점. 저는 명함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HRD예요. 한 가지 저는 먼저 물어봅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가? 로드맵을 먼저 그리십시오라는 질문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 없는 로드맵이 HRD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만 대화를 했고 전달해줬고 저기 또 새 친구처럼 같이 이와 같은 살림살짝 꾸려가는 걸 했습니다. 누구도 개런티 못해. 저도 그랬어요. 단지 꿈은 있었어요. 희한하게도 저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다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원하는 회사, 원하는 일, 몇 살에 뭐 돼야지, 결혼은 누구 하고 해야지, 집은 언제 24평에서 3평 되고 차는 소형에서 대형되고 뭐 이런 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됐어요. 내가 뽑힐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면 여러분 회사 골라가면 돼요. 당신 지금 안 뽑으면 후회할걸? 라이벌로 간다? 이런 협박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언어 되게 스펙이 전부일까요? 이 친구는 영어 때문에 뽑는 게 아니라 이 친구까지 무엇 때문에 뽑는 거예요.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 잘하는 스펙 가진 사람 뽑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어로 뽑히는 게 아닌데 왜 고민을 해요? 보니까 영어도 잘하네? 그러니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뽑을 때 이유가 저 영어 잘하니까 뽑으세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접근 방법이. 여러분 뽑는 이유는 HRD를 남들보다 특출나게 보다도 남들과 다르게 알고 있고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가고 그리고 HRD 부서 이 직무가 갖고 있는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이러면 투자합니다. 회사에서. 근데 그런 고민을 못 느끼 이 친구는 열심히 잘할 것 같아 오랫동안. 그리고 우리 문화가 뭔가 맞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뽑을 수가 없어요. 뽑죠. 여러분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질문 보니까 뭘 가르칩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스펙이 필요한 게 뭡니까? 대학원 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뽑는 거는 우리가 속한 업종, 유통업인지, 제조인지, 통신회사인지 거기에 어떤 회사인지 이거는 기업 문화예요. 여러분은 무슨 회사를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예요. 왜? 여러분이 근무할 곳은 인사부서예요. 인사부서는 뭡니까? 문화를 생성하고 전파하고 공유시키고 활성화시키고 그런 거예요. 잘하는 사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시켜주고 회사와 완바디입니다. 그리고 누가 가장 친해요? CEO 가장 친해요. CEO의 두뇌 역할이 섭니다. 그런 부서에 교육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뽑을 때 교육 일을 하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이 사람을 뽑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보니까 괜찮네. 이 친구한테 나중에 인력 단다 임원 이렇게 해도 괜찮. 그런 자질이 있네. 인력 인사 한번 시켜도 괜찮겠네. 근데 보니까 전공은 교육이야. 그럼 대부분 과장 때까지는 마음 놓고 하세요. 근데 과장부터는 고민하세요. 왜? 조직이 아주 큰 데 빼놓고는 합쳐져 있어요. 인사팀이 돼요. 그럼 인사팀의 업무를 많이 두루 아는 사람이 팀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뽑는 사람 입장 보시라는 얘기예요. 업종의 그 기업 문화에 그걸 생성, 유지, 발전하고 실천시키는 팀에 사람을 뽑는 거면은 이 관점인 거예요. 우리와 같이 마치 저 뭡니까? 여기 일하는 사람은 절반의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 이 업무도 하고 이 업무도 할 수가 있어요. 혼자 이 업무만 한다. 그것도 보게요. 두 명이서 한다. 해피한 겁니다. 팀이 있어요. 여러분을 뽑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인사 부서 사람을 뽑는 거다. 회사의 가장 치부, 회사의 가장 비밀스러운 것, 그리고 회사에서 가장 모범되는 것. 동준의 양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 화려한 모습과 가장 힘든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게 인사예요. 어떻게 인사 업무는 퇴근하고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남들 다 끝난 다음에 작업합니다. 어떤 작업? 평가요. 노사 업무? 끝나고 나서 이제 순공을 사죠. 교육은 신선이에요. 탁! 교육 시작, 끝! 근데 그런 업무 없단 말이에요. 이 관점에서 여기를 봐요. 그래서 겁먹지는 마세요. 20년은 가니까. 삼성그룹에 SK그룹에 이런 데도 20년 못 쓴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돈 갖고 장난만 안 치고 투자 이상하게만 안 하면은 평생 먹고 살아요. 평생. 20년에 한 분야에 전문을 해보세요. 전문 분야. 아무 생각 없이 이제 20년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20년을 보냈던 거 보세요. 경력직으로. 계약직. 여러분 나중에 회사를 올라가는 거 저는 나이에 걸려가지고 이제 팀장이 안 돼요. 부서에서만 단지 어떻게 더 많이 더 의미 있게 이런 쪽으로 고민하세요. 현실입니다 이게. 전담 인력 대기업은 5.7명,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1.9명.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나를 뽑게끔 만들 것인가 그때 타깃이 정해져야 돼요. 그 타깃이 나오면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보니까 인력 담당 임원이 교육 담당자 2명이야. 근데 지금 있어 없어? 확인해 보면 거기 있어. 그럼 1명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갈 곳을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적으로 210명당 1명이라고 하고요. 대기업은 더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룹자 들어가 있는 데는 교육 담당자 1명씩은 있어요. 반드시. 근데 그룹이 아닌 단독 수입인 경우는 1명 내지 2명일 거예요. 많아야. 근데 저 같은 케이스 500명 있는데 4명은 극히 드문거든요. 회사가 얇아요. 더 할 것 같으면 더 주고요. 더 줘도 얘는 일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안 줍니다. 그나마 뺍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셔서 도움을 큰 일을 해내면은 팀이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이 가셔도 쏘쏘 그러면은 괜히 줬다. 차라리 바쁜 저 인사나 줄 걸. 여러분한테 달리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은 줘요. 자기 돈 쓰는 게 아닌데 회사에서. 상사 그렇잖아요. 이 친구니까 일을 다 해내. 그럼 사람 더 붙이면 뭔가 더 많은 거 할 것 같아. 그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뜻이 있고 노점이 있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이미 내 자리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정보를 캐치하세요. 이런 걸 알고 면접을 보는 거, 자기 신고서 쓰는 거하고 모르는 거 차이가 나죠. 실질적으로 인사 조직에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제가 뭐 부담없는 회사들입니다. 인사기획, 인사관리, 여기 같은 겁니다. 되게 노사관리 업무. 이게 교육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인력개발 또는 인재개발 또는 교육훈련 또는 영어로 요즘 쓰는 데가 있어요. 탤런트 매니지먼트. 탤런트가 재능, 인재 이런 개념이에요. 총목, 덤목. HR 조직에 이런 업무도 있어요. HRM. 그 다음에 기업 문화. 요게 추세입니다. 의미 있는 건 뭐냐면 기업 문화를 여러분에게 요구할 거예요. 기업 문화에 대한 걸 만들고, 자, 우리 기업 문화 아직 없어요. 개판, 이제 뭔가 정리하자. 지금 해봐. 기업 문화를 정립하고 전파하고 실천하게 하고 활성화시키고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기대합니다. 요게 트렌드예요 지금. 그 다음에 혹시나 뭐 이건 이제 말씀드렸죠. 또는 인사에 대한 관점이 코퍼레이트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사내 의사소통시키는 쪽에 주된 걸 해요.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 이거 되게 강합니다. 매 분기마다 사업장 가서 회사 현황과 그런 정책들에 대한 거를 안내주고 원란시키는 거를 많이 강조해요. 회사 큰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민 잘 하셔야 돼요. 대기업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나를 인정해주고 내 능력만큼 나를 기회를 주는 회사. 이게 최고입니다. 근데 면접 때 또는 원서 쓸 때 내가 지망하는 그 직무에 대한 것만큼은 제대로 알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면접 때 또 기회가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이미 앞서서 교육을 했던 내용들에 근거합니다. HRD 실무라는 것이 광범위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뭐냐면은 인사 업무 하면서 교육 담당자 업무를 해야 된다 라거나 교육팀이라 하더라도 하는 일은 똑같아요. 해야 될 일은. 이해돼? 해야 될 일은 똑같은데 회사 여건상 우선순위가 빈도가 대상자가 다른 것 뿐이에요. 이 일들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기회가 오면은. 근데 회사 여건상 야 우리 회사는 기업 문화가부터 안 돼 있으니까 나머지 다 뒤로 빼. 이거 먼저 해. 그게 현실이에요. 어쨌거나 우리한테 요구되어지는 건 이 전부는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켜주면 돼요. 너 일로 와. 이거 해. 어려운 문제를 주는 거예요. 기계도 못 푸는 거예요. 그러려고 어려워 푸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겁주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인데 그 문제 자체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1년이라는 사이클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학부생활 여러분들 지금 4학년이니까 알지만 1학년과 4학년이 우리 학교는 잘하는 겁니다. 4학년이 보면 웃기지나요. 얼마큼 한다고. 그 4학년 생활을 다 하기 전까지의 불안정한 부분이 여러분이 직장생활 처음 할 때 생긴 어려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겁은 먹지 마세요. 단지 원하는 거는 완벽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HRD라는 말을 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미 있던 얘기들을 통합한 거예요.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요거만 알면 돼요. 이런 사람이 요 용어를 정리했구나. 최초는 이렇게 됐구나. 나머지는 회사는 모르면 모릅니다. 단지 5번 주시면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내일까지 쉬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HRD는 HR 조직 내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것까지 봐야 된다. 왜? 일의 시작이 사람을 뽑고부터 내보낼 때까지의 프로세스 중에 HRD는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말들이 낯설 거예요. 교육훈련, 경력개발, 조직개발. 그럼 모르는 단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다 모르잖아요. 지금 걱정인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입장에 지금 이 세 개를 모르는 상태에서 원서를 낸다는 거예요, 지금. 질문 중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여하는 게 뭐냐? HR에 대한 거, HRD가. 딱 하나입니다. 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 문제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장이 되보세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편의점 사장이나 식당 주인이나 커피숍의 사장이 생각해보세요. 그 사장 입장에서 고민이 뭘 거예요? 기업을 잘 모르니까. 그 고민 중에서 일부를 HRD 기능으로서 풀어주는 겁니다. 뭐로? 능력을 키워주거나 조직의 문화를 활성화시키거나 다양한 더 추가 없이 우리 내부적으로 사람의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는 겁니다. 좋은 직장 이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다양한 기회를 줘서 내 능력이 커지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을 키워주는 거. 업데이트 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직책에 따라 거기 맞는 롤과
역량을 키워주고 조직이 남들과 다르게 신나고 재미있고 퍼포먼스 많이 나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건 CEO 입장에선 기대하는 거예요. 외부 도움 없이 우리가 누구한테? HRD한테. 현실은 처음 보는 단어들이다. 가시면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면은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보고 오시면 되고 뜻 로드맵만 칼같이 갈고 있으면 됩니다. 1년 지나면은 덫을 앞에 서가지고 떠들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이 뭐?